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어 이혼만큼은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용기 내 결혼 생활 2년 만에 마침표를 찍어보려 해요. 뱃속의 아이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더 큰 사고라도 칠까 두렵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상견례는 필수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견례 전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 뵙고 인사 먼저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약속을 잡고 시어머니 집 근처 식당을 예약해 먼저 인사드렸죠. 연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인상도 너무 좋으셨고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보다 훨씬 어린 저에게 존대하고 식당 음식이 나와도 먼저 드시기보단 저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많이 먹어요, 지혜씨. 우리 아들이랑 참 잘 어울리네. 아니, 지혜씨가 더 아깝지?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참은색 씨를 데리고 왔대. 아휴, 나는 남편 일찍이 어이고 우리 아들 하나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지혜씨 같은 딸이 하나 또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그동안 여자 몸으로 홀로 힘들게 아들 뒷바라지했던 세월을 얘기하시며 눈물까지 고였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더 울컥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식당에서 딸이라며 절 알뜰살뜰 챙겨주시고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행복하게 살자던 시어머니 모습에 남들이 겪는 고부 갈등은 생각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그날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든 아들 하나 장가보려고 인자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했던 걸 결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연기에 깜빡 속아 그날 시어머니 손잡고 울면서 어머니, 이제 제가 딸처럼 모실게요. 더 이상 우시지 마세요. 했던 제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보다 이게 본 모습이었겠죠.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예의며 배려며 아랫사람인 저를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본 모습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연기 해소가 결혼 전 신혼집을 시엄마와 가까운 아파트로 정했죠. 앞으로 자주 왕래도 하고 혼자인 시어머니를 정말 딸처럼 챙겨드리려 맘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매번 제가 퇴근하면 혼자 밥 먹기가 외롭다며 매일 시어머니 집으로 퇴근 후 들러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 빈정상하게 사소한 거 하나로 아들과 저를 차별하더군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지 아들 가까운 곳에 반찬을 두고 만들지 며칠이 된 듯한 밑반찬들을 제 앞에 둡니다. 남편 쪽에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길래 하나 집으려고 팔을 쭉 뻗어 집으려 하면 제 젓가락을 탁 치시면서 얘, 못 배운 티내니? 어디 젓가락을 남편 반찬까지 뻗쳐? 반찬 하나 먹으려다 못 배웠네 어쩌고 가정교육을 받긴 한 거냐며 되지도 않는 소리를 내봤습니다. 이젠 하다 못해서 남편 보고 일부러 늦게 퇴근하라고 해서 저 먼저 맛없는 반찬과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남편이 일부러 늦게 퇴근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냉장고 뒤편에다 고이 숨겨둔 조기를 꺼내 따뜻하게 바로 굽고 저보고는 아까 밥 먹지 않았냐며 아들만 챙깁디다. 분명 제가 먼저 저녁을 먹을 땐 반찬이 부실해서 먹을 만한 건 없는지 냉장고 문을 열고 스캔했을 땐 보이지 않던 고급 반찬들이 남편 퇴근만 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못 배운 건지 아님 사람이 쪼잔한 건지 저 하나 먹이기 아까워서 비싼 반찬을 여기저기 꼼꼼하게도 숨겼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시엄마에게 어머니, 저도 입이고 저도 찬밥에 남은 반찬 뒷정리하듯 매번 이렇게 저녁 먹기 싫어요. 저도 힘들게 회사 다니고
퇴근한 후에 가족들이랑 맛있게 밥 먹어야 할 시간마저도 차별 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세요? 꼴랑 짓거리만한 월급을 받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회사나 다니는 애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시애미가 밥상 차려주면 감사하다고 찬밥 더운밥 가릴 거 없이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언제 또 사람 차별했니? 뚫린 입이라고 말도 삐뚤게 해? 하고 성질을 내십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요?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어요. 언제 없어질 회사냐고 하시는데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회사입니다. 자기 아들 돌려가는 줄도 모르고 저에게 막말하시네요. 평일엔 음식으로 구박받고 반찬으로 차별받다 보니 주말엔 편히 쉬어보려고 하면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부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인 양 주말 아침부터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저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걸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쯤 시어머니 식사 차려드리고 식사하실 때 동안 좀 쉬어보려고 하면 잔소리가 끊이지 않죠.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늘어져 있냐며 집안일 좀 하라고 몸 좀 움직이라 하네요. 저 쉬는 꼴을 못 봅니다.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며 저 혼자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시엄마와 남편은 매일 보는 얼굴 뭐가 그리도 재밌는지 수다 떨며 하하호호 하네요. 저는 속옷은 매번 손빨래 하는데 저 하는 겸 위생상 남편 것도 같이 손빨래 합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속옷만 가로채고 자기가 직접 빨겠다고 픽하고 매번 가져가세요. 시엄마 태도에 엄청 당황했었는데 자기 아들 속옷에 엄청 집착하곤 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시어머니는 남편 속옷은 무조건 직접 손빨래하고 심지어 속옷 정리에도 집착하시는데 항상 제 속옷 위에 남편 속옷을 올려다 두었죠. 왜 매번 제 속옷 위에다 올려두시는지 제 속옷 꺼내려면 위에 있는 남편 속옷들도 같이 꺼내느라 번거롭네요. 그래서 한쪽은 제 속옷, 다른 한쪽은 남편 속옷으로 따로 해도 매번 주말이 되면 시엄마는 원상복구, 다시 또 남편 속옷을 올려놓습니다. 사람 괴롭히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로 괴롭히네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몇 달 전 주말,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집에 놀러왔고 웬일인지 저녁도 먹지 않고 일찍 집에 가셨어요. 간만에 저녁에 시어머니도 없겠다. 저희 부부는 갑자기 눈이 맞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안방에서 부부관계에 한껏 물이 올랐을 때쯤 안방문 사이로 누군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를요. 순간 누가 침입을 했나 싶어 소리치고 정신이 없었는데 강도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굳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물건 놓고 가서 그것 좀 찾아보려고 하던 거 마저 하렴 하며 나가시는데 훔쳐보는 것도 모자라 굳이 저희의 알몸을 보려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서도 제일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 시어머니가 꽂힌 시선이 제 남편 성기 쪽을 계속 응시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걸 깨달았고 그날 이후 이혼을 결심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네요. 저희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저를 힘겹게 키우셨던 모습이 생각나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해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거 100번도 더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 맘 너무 잘 알아서 어머니 맘에 들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네요. 하루가 멀다고 매일을 어머니랑 저랑 싸우는데 저도 정말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어머니랑 싸우면 마음도 불편하고 왜 싸우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차라리 어머니랑 제가 아닌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심리상담도 많이 받는다는데 어떠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냐부터 시작해 남편도 거들어 너 지금 우리 엄마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그럼 난 네 말대로 정신병자 아들이 되는 거네? 그렇게 엄한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고 너 혼자 치료받으러 가. 내가 보니까 여기서 정신병자는 너 하나야. 하네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좋게 어머님을 설득하려 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와 제 편인 줄만 알았던 남편마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저를 나무랐어요. 마지막 희망까지 없어진 저는 지금 제 뱃속의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인 걸 알지만 이혼을 결심하려 해요. 더 빨리 이혼을 결심할 걸. 나만 잘하면 되지. 언젠간 내 맘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고 참다가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고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제 망상으로 끝이 났네요.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딸? 지워. 재수없게 딸년을 맸어. 당장 지워. 너무 분하고 내 처지가 억울해서 어머님에게 어머님,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잘난 아는 놈이 딸 유전자밖에 안 줘서 딸 가진 게 왜 제 탓이에요? 탓하실 거면 남편 데려다가 하세요. 하며 울부짖었는데 제 앞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으유, 재수없는 망할 년. 남편이 그렇게 줬어도 여자가 돼가지고 척하니 아들 유전자 하나 잡아야지. 미련하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제 상식을 벗어난 얘기였어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이상하다며 몰아세우니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한테까지도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 화내고 싸우기만을 반복하니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 며칠 전 일이 터졌어요. 우유 마시려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려던 찰나 시엄마가 거실서부터 다다다닥 달려와서 제가 마시려고 했던 우유를 뺏어버리곤 아들도 못 가진 게 비싼 우유를 마셔? 넌 그냥 물이나 마셔! 하길래 평소에 구박받고 차별받고 무시받던 서러움이 한 번에 몰려왔었고 왜 나는 이런 꼴을 당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었고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엄마가 뺏은 우유를 다시 뺏어서 1초의 망설임 없이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끼얹었어요. 이성을 잃은 저는 당황한 시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 그동안 속에 담고만 있었던 쌍욕을 내뱉어 버렸죠. 놀란 남편은 저를 말리다가 힘으로 저를 밀쳐버리고 식탁에 배 부근을 부딪혀 아파하는 저를 두고 지 엄마만 챙깁디다. 그 모습을 보고 배신감의 정도 다 떨어지고 배는 아프고 아이가 걱정도 되고 이런 제 모습이 서러워 그 자리에서 울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면 축복해준다는데 왜 나는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남들 시선 신경도 안 쓰고 펑펑 울면서 친정까지 걸어갔는데 집에 도착하니 새아빠가 계셨어요. 엄마랑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색했었는데 펑펑 울면서 들어온 저에게 너무 놀라 왜 그러냐며 걱정하는 모습에 새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새아빠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시엄마 한 대 칠 기세였고 엄마는 우시면서 저보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말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날 아끼고 날 지원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진작 말 못했을까. 그 이후로 짐 다 싸서 아예 그 집에서 나왔고 남편에게 합의 이혼하자 했는데 남편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 책임 모두 다 저에게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걸리길래 그럼 소송으로 준비할게 한마디 던지고 왔네요. 28살에 결혼해 정말 못 볼 거 안 볼 거 다 겪어봤어요. 제일 무식한 시엄마라는 사람은 매번 내 나이 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별로 없다느니 나른 가방끈 길다 어쩐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행동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못 배운 사람 같습니다. 식구끼리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가면 인기 있는 집 같은 데 가면 사람들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걸 기다리지도 못해 난리를 피워요. 여기요 아줌마, 음식 언제 나와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조건 식당이라면 아줌마라는 선입견이 있는지 아줌마 아줌마 거리고 음식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잠시 참지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음식 언제 나오냐며 옆 테이블 다 들리게 욕하며 창피를 부리죠. 오죽했으면 동네 어르신마다 저런 시엄마 밑에 있으면 며느리만 죽어난다고 입모아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시엄마는 동네에서도 유명 쌈딱인데 지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목소리부터 키우고 이기려 드니까 사람들도 그 뻔뻔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제일 무식한 행동은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면 자기가 챙겨와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귀찮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호출을 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경비 아저씨들도 그날 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쉽게 경비실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 당연히 안 된다고 하면 곧바로 경비실에 내려가 목소리 키우고 동네 다 들리게 떵떵거리며 이봐요 아저씨, 지금 내 말이 우스워? 아저씨는 여기 일할 자격도 없어. 나가! 경비면 경비답게 서비스도 할 줄 알아야지. 경비 주제에 하며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있네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2년 동안 시집살이한 제가 다 대단할 뿐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생지옥 같았던 날들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이혼을 하고 앞으로 아빠 얼굴 못 보고 살아가야 할 제 뱃속의 아이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제가 죄인이지만 미안한 만큼 아빠 목까지 최선을 다해 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 이런 시댁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며 그리고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많은 엄마 아빠들에게 같이 힘내자고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살자고 이 자리를 빌어 응원하고 싶네요. 저 또한 앞으로 성숙하고 더 멋진 엄마로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게요.